우리는 사이도니아라는 곳에서 화성 관광을 시작합니다. 바로 붉은 행성의 모래에서 인간을 닮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사진은 1976년에 우주 탐사선 바이킹 1호에 의해 촬영되었어요. 사진에서 눈, 코, 입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이 물체의 기원에 대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성에 있는 고대 문명의 잔해일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화성의 거주자들은 아마도 인간보다 훨씬 크고 키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2.5배 약하거든요. 중력도 이들의 성장을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거대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그곳을 발굴한다면 화성의 고대 거주민들의 나머지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아마 거대한 뼈일 거예요. 각각 지하철 객차만큼 클 거예요. 하지만 나사가 바로 이 지점에 찍은 새로운 사진들을 발표하면서 모든 추측과 이론은 중단됐어요. 이 사진은 2001년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이것이 얼굴이 아닌 그저 언덕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눈과 입은 그림자일 뿐이죠. 또 하나의 신비로운 실루엣은 화성의 남극에 있어요. 2020년에 찍은 이 사진의 왼쪽에는 천사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하트 모양의 실루엣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천사의 머리는 분화구예요. 우주에서 온 거대 바위가 그곳에 떨어졌어요. 충돌로 인한 폭발로 얼음이 녹아 깊은 분지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이 분화구의 완만한 경사는 천사의 머리 주위로 후광을 만들었어요. 왼쪽 팔은 승화 과정으로 형성됐어요. 남극의 얼음이 가스로 변해 증발하면서 행성의 붉은 토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과정은 계절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그 후의 날씨는 훨씬 따뜻해져요. 화성의 평균 기온은 약 섭씨 영하 63도예요. 하지만 더운 여름날 그곳은 섭씨 기온은 20도 정도예요. 반바지를 입고 외출해도 될 정도로 따뜻하죠. 그리고 하트 모양, 과학자들은 그것이 침식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바람이 흙의 위층을 날려보내고 그 밑에 어두운 색깔의 물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짙은 색 물질의 기원을 알지 못해요. 화성 탐사선 중 하나인 스피릿은 그 안에 마치 조각상처럼 보이는 것이 담긴 이미지를 전송했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 조각상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관찰하던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상증의 좋은 예입니다. 변상증은 우리 뇌가 무작위적인 모양과 사물을 친숙한 것과 연관짓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의 실루엣 같은 거요. 또 하나의 동상. 이번에는 여성을 닮은 모습이 2015년에 화성의 바위에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역시 그림자와 빛의 작용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2019년 사진은 지금 누군가가 화성에서 신발 한 짝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신발 하나가 바로 여기 놓여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로봇 발이나 우주복 부츠처럼 생긴 작은 바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신발을 신던 발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이 돌은 사람의 허벅지 뼈처럼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침식의 결과로 이런 모양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공기나 물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론을 생각해내기까지 수백만 년 동안 이 바위 조각을 날카롭게 깎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성에 살았던 건 단지 휴머노이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고기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기 물고기 시체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에 복잡한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산소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휴머노이드나 물고기가 살았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화성에 공룡이 존재했다고 믿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바위예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유명한 공룡과 닮았어요. 스쿨버스보다 길고 보잉 737기만큼 무게가 나갔죠. 하지만 우리가 화성에서 발견한 것은 비슷한 모양의 작은 조약돌일 뿐이에요. 이 사진은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2020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누군가 화성 표면에 십자 드라이버 드릴 비트를 남겨둔 것 같아요. 아까 얼굴을 봤던 그 거인인가요? 아니요. 금속 드릴 비트처럼 보일 정도로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빛나는 바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요요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또 하나의 충돌 분화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요요의 꼬리는 이전에 물이 흐르던 흔적이에요. 분화구는 약간 높은 곳에 있어요. 화성에 물이 있었을 때 물이 언덕에서 흘러내려 이 꼬리를 형성했어요. 화성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신기한 것은 이 숟가락이에요. 이 사진의 바로 가운데에 있어요. 긴 손잡이와 숟가락 부분이 있죠? 이번에도 원인은 침식이에요. 오랫동안 바람이나 물이 이 돌을 연마했고 숟가락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붉은 행성의 약한 중력 때문에 공중에 떠 있고 자체 무게로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이 운석이에요. 아니, 운석 조각이라고 해야겠네요. 손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금속 자갈이에요. 연구원들은 그것을 계란바위라고 이름 지었어요. 오퍼튜너티 탐사선은 또한 나중에 대형 박물관의 전시품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에서 동상의 머리가 보일 거예요. 눈, 코, 그리고 긴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려보면 그냥 평범한 바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이한 충돌 분화구는 복고풍의 비디오 게임 캐릭터처럼 보여요. 분화구 중앙에 있는 반달 모양의 사구 때문이죠.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방식은 분화구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사진은 화성의 현대인의 흔적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2012년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붉은 행성의 표면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확대해 보았죠. 그것은 그 탐사선 자체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밝혀졌어요. 우리는 이미 인간이 만든 많은 물건들을 화성에 남겨두었어요. 화성에는 수많은 로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스 2호가 있어요. 1971년 11월 화성 표면에 추락했죠. 5일 후 마스 3호는 연착륙했어요. 하지만 그 후 지구와 통신이 끊겼어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25년 후 사람들은 소저너호를 화성에 보냈습니다. 소저너는 바퀴 달린 태양 전지판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스피릿과 오퍼튜너티가 도착했어요. 2004년부터 화성 표면을 탐사해온 탐사선들이죠. 그 다음은 큐리오시티였고 여전히 작동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붉은 행성의 사진을 제공하죠. 퍼서비어런스와 주롱 탐사선은 2021년에 화성으로 보내졌어요. 계속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죠. 모든 탐사선들은 같은 방식으로 착륙했어요. 발사체가 화성 궤도로부터 착륙 모듈을 떨어뜨리죠. 착륙 모듈은 화성 대기로 인한 마찰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하기 위한 캡슐이에요. 하강하면서 착륙 캡슐은 낙하산을 발사하여 탐사선이 표면에 닿을 때까지 하강 속도를 늦춰요. 착륙 캡슐은 하강 중에 분리되는 열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캡슐이 땅에 떨어지면서 작은 반점 같은 걸 만들어요. 최신 탐사 로봇들은 스카이 크레인의 도움으로 착륙합니다. 일종의 추가 착륙 모듈이에요. 약 1800m 고도에서 착륙 모듈은 낙하산을 풀고 8개의 소형 제트 엔진을 발사해요. 표면으로부터 20m에 도달하면 공중을 맴돌고 슬링으로 로버를 지상에 내립니다. 그러고 나면 스카이 크레인은 다시 고도를 높여 로버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날아가요. 그런 후에 화성의 표면에 추락하죠.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화성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남겼다는 뜻이에요. 달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남겨졌어요. 우린 6번의 미션과 수많은 무인 우주 탐사선, 그리고 여러 대의 로버를 보냈어요. 또한 달 표면에 깃발 몇 개, 방송 카메라,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남겼어요. 달에 있는 모든 쓰레기의 무게를 합치면 18만 킬로그램이 넘어요. 코끼리 30마리나 스쿨버스 18대 정도죠. 하지만 우리는 화성을 새 보금자리로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화성에 보낼 거예요. 먼저 많은 식량, 물, 과학장비, 그리고 수십만 개의 태양 전지판을 붉은 행성에 전달해야 해요. 처음에는 화성의 로봇들만 거주할 거예요. 그들은 화성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이 패널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 다음 거주용 모듈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단 2년 후에 화성으로 첫 인간을 보낼 거예요. 더 많은 보급품까지도요. 연료와 산소를 추출하고 과학 탐사를 위한 공장이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인간 거주지에서 생명을 지탱할 충분한 모듈이 생길 거예요. 화성병원이 있을 거예요. 식량을 재배할 온실도 생길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호텔과 식당도 생길 거예요.